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86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2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1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 개묘년 갑자월 신해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극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진 시대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령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얼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인의 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음양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기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주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주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십중팔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곡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처나가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후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정사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축월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간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그랬죠. 경금인 양금은 강철 같다라고 봤을 때, 음금인 신금은 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무토, 기토 등의 인성의 토가 많게 되면 신금을 오금하는 것, 또는 신금을 토다매금하는 것 매우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간의 특성에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즉 계절 동절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엄동설안이라고 하는 것은 금한수냉이 되죠. 금도 차갑고 물도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해월 같은 경우에는 해 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서 별도로 임수가 없어도 도세주옥 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임수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는 그 본기 개수만 쓴다라고 하기 때문에 임수는 여기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에 태어나기 때문에 금도 얼어 있고요, 물도 얼어 있습니다. 임수가 아니니까 신금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화를 얻어서 금을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녹게
맑게 만들어야지만 신금을 도세할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게 되는데, 자, 병화가 자월이면은 신금도 약하지만 병화도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사오 등에 있어서 병화라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병화 이렇게 힘을 얻어서 금한순행이 아니라 금난수온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별도로 해월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병화 임수를 취용하되, 병화는 간목으로서 보좌해 줘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자월은 경금도 마찬가지지만 신금도 원령 자체에 뿌리를 두지 못하죠. 그래서 연지라든가 일지라든가 시지 같은 데서 가장 좋은 것은 신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 금이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고, 만약에 이런 비견겁제가 없어서 인성인 토로서 신금을 생조해 줘야 되는 경우에는 절대 건토인 무토라든가 건토인 미토로서는 금을 생할 수 없겠고, 기토 같은 거 축토라든가 또는 이런 진토 같은 습토가 있어야지만 생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나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어떻다? 이 오금된다 또는 매금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생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초반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잖아요. 근데 신금은 정인인 무토를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고, 천간에 무토 같은 것들이 투출하게 되면 신금은 간목으로서 정인이지만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토가 있게 되면 특히나 겨울 같은 때 병화로서 조후해주고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 되는데, 무토가 있게 되면 병화를 회강시키고 임수를 파극하고 신금을 매금해버리는 아주 최악의 그러한 그 글자를 만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간목으로서 재성으로서 그 무토는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정리하면 자월은 일단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되, 병화가 약할 때는 간목,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간이 왕할수록, 예를 들면 일간이 약하면 1캐럿짜리 다이아라고 하면, 일간이 신왕하면 5캐럿, 10캐럿, 30캐럿짜리 다이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씨알이 굵을수록 큰 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무토가 정관에 투출하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는다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자월의 신금, 용신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징 매우 중요하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자수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나 채양, 용, 음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자의 본기지장간이 음수인 개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라고 하는 지장간이 임수와 개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임수는 있어도 쓰지 않는다, 없는 것과 같다. 자의 본계는 개수다라고 봤을 때 개수가 음입니까, 양입니까? 임수가 양수고 개수는 음수죠. 그래서 자는 양이지만은 쓰는 것은 음으로 쓰는 것이 바로 채양, 영음, 자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음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대 음의 관계, 일간 신금도 음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있는 자수도 음이 됩니다. 음대 음. 담 금이 수를 생하는 관계, 내가 생한다 아생자의 관계, 이건 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이 되면, 양대 양이 되게 되면 요거는 식신이다.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 되거나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요거는 뭐다? 상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5월에 생하게 되면 요거는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을목이
을목이 4월에 생하게 되면 이 또한 상관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간목이 4월에 태어나거나 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식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음양에 따라서 식신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금이 음수를 갖기 때문에 상관이 아니라 식신격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 자월은 수왕절임에 반해서 자월은 금은 여기가 사지가 되죠. 사지. 그래서 일간 신금은 약합니다. 설기가 태과하다 또는 설기과다하다라고 보는데, 설기태가 설기과다라는 것은, 설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력이 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태과 지나치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월에 일간 신금이 약한데 다시 수가 있게 되면 약한 신금의 기운을 수가 또 뺏어가니까 이것이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신약하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주 옥해 지어야 되는 것인데, 일간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임수 얻게 되면 오히려 수다금침이 될 수 있다. 수다금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금생수죠. 금생수 하게 되지만은 금이 약하고 물이 많게 되면 금이 물에 빠진다. 조약들을 큰 물에 던지면 그게 바로 수다금침이 되죠. 금이 물에 빠져서 잘못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월에 신금이 태어났는데 임수가 투출됐는데 모두 금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수다금침이 되죠. 이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되겠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물가를 어떤 무속인들이 가게 되면 전보로 가게 되면 물 조심해, 이런 것 다, 이런 거 수다금침되면 물 조심해, 이런 걸 나오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100% 다 그렇진 않고요. 사주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신금은 일단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자월은 설한이 되죠. 매우 춥다. 한기가 어떻게 다 극심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조우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극심. 그래서 자월의 신금 마찬가지로 화가 있느냐 없느냐 큰 관건이 됩니다. 화가 있어야지만, 화가 없으면 금도 차갑고 물도 차갑다. 어저께 뭐라죠? 금한수 냉하게 되면, 금수가 얼게 되면 용도 쓰임이 없게 됩니다. 모든 만물은 얼면 용도가 없어요. 나무도 얼면 안 되죠. 금도 얼마 안 되고 물도 얼마 안 되고 땅도 토도 동토 남극대처럼 다 얼게 되면 그 안에서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렵죠. 만물은 얼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또 열토가 돼도 안 되겠죠. 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수화기제, 수화하고 수화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수화기제라고 하는데, 모든 사주는 수화기제가 된 사주가 좋은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월 같은 경우는 일단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병화는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 자체가 약하다고 했죠.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인 토로서 토생금을 해도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는 같은 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이 일간 자체를 방신해줘서 좋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토생금으로 이렇게 금을 생할 때는 신금은 보석과 같다라고 했는데, 토로서 신금을 생하게 되면 오금, 신금이 더럽혀질 수도 있겠고, 심한 경우에는 토다 매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금과 신금은 일간의 특성상 약한 경우에는 토생금, 인성인 토로서 생주해 준 것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가장 좋은 것은 지지로 신유 금이 있어서 일간 신금이 이렇게 지지에 통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천간에 무토 보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고, 천간에 토가 생할 때는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거 유금 같은 거 얻게 되면은 일간이 이렇게 통근해서 생왕해지게 되고, 병화는 조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때 별도로 임수를 얻게 되면, 임수는 이렇게 뭘 할 수 있다?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 순서를 보면 일단 조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조후와 일간의 뿌리를 얻었을 때는 그 마지막으로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간을 먼저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개수가 이렇게 연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중에 있는 본기인 개수가 천간에 투출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기가 더욱 가중된다. 임수면 춥더라도 뭘 할 수 있다?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개수는 한기를 가중하고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없습니다. 일지에서 해수를 봤습니다. 이거 거의 뭐 식신격이지만 전체 틀은 뭐예요? 수가 너무 왕해서 거의 상관격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좋은 점 해중에 있는 임수는 내가 쓸 수가 있겠죠.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연지에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의 월간의 간목을 가지고 있죠. 중요한 것은 화가 3주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하나가 되겠고, 일간신금이 지지에 뿌리를 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단점이 됩니다. 물론 식신생재, 상관생재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일간이 약하면 식상이라든가 재성을 감당할 여력이 없게 되고, 역시나 화가 없으면 금도 얼고 불도 얼고 나무도 얼게 되니 모든 만물이 얼게 되면 기생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생시에서 물 얻은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일간의 뿌리도 얻어야 되겠고 화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정유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같은 구조입니다. 자, 유금을 받고요, 정화를 받는데 신금이 유에 통근하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유금은 순수한 금이기 때문에 수를 생하는 공력은 좀 떨어지게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신금 입장에서 정화를 보게 되면 정화는 뭐다? 칠살이 되죠. 칠살. 간목이 정화를 생하고, 물론 정화가 조를 전혀 못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화는 칠살이기 때문에 신금을 갖다가 공격해서 신금을 갖다가 상해를 입힌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운이 뭐 무호대운, 정사대운을 갖다 또는 병인정묘대운을 갖다라고 봤을 때 반드시 신금일간이 정화의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수가 있긴 하지만 간목이 개수를 설해서 개수가 정화를 찌극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병신시가 정유시보다는 월등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 일간신금 지지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무토가 투출됐죠. 무토는 신금 입장에서 정인이 됩니다. 근데 무토는 건토가 되는 것이고,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돼서 저 간목이 무토를 갖다 제해하죠. 이거는 탐재 파인으로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정인은 신금을 생하지 못하고, 이 정인인 무토도 지지가 뿌리가 없으니 굉장히 무력한 겁니다. 일간도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이렇게 일간도 약하고 인성도 약하고 거기에 조까지 되지 않는다. 이거 거의 뭐 3D라고 그러죠. 3D, 3D를 다 갖춘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축시를 얻는 것이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해자축 방합을 완벽하게 짠다 하더라도 스토인 기토가 투출해서 신금을, 이거는 생조할 수 있습니다. 생조할 수는 있지만은 역시나 화가 없어. 원국에 화가 없죠. 그러면은 토가 얼기 때문에 동토는,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동토는 생금 불능이다. 이렇게 언땅은 금을 생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인성을 얻어서 나를 생해줄 수 있는 글자를 일단 얻어놓고,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또는 화토운으로 가서 일단 조후가 된다라고 하면 이 언땅이 녹아서 일간을 생해줄 수 있다. 물론 이제 재성이 있어서 인성을 갖다 극하는 것은 좀 좋은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은 무자시에 비하면 월등히 기축시가 좋은 것이고, 경인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경인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인해한목이 되죠. 경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경금이 지지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역시나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은 나도 힘든데 내 형제 자매도 힘들어서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과 같다. 결코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임진시가 되게 되면은 진토, 습토를 얻었습니다. 신금을 신금의 진에 통근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건 생조는 가능할 것이나, 역시나 화가 없어서 진토도 동토가 되게 되면 금을 생하기가 어렵고, 임수, 이거는 완전 왕한 임수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수다 금침이 될 수 있겠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일단 금운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간을 도와주는 운도 나쁘지 않지만 이때는 한습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 또 화운 같은 경우에는 조후가 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중요한 것은 화운이라든가 금운을 봐서 화운이 가게 되면 조우가 돼서 일단 좋은 것이고, 금운을 가게 되면 일단 신금이 생왕에 돼서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나 다시 목운을 본다든가 토운을 보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제가 오늘 그래도 개사시는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게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래도 오늘 제가 그래도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신은 신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병신 합하는 게 나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지로 이 신해자가 수강하면 이거 합하기가 좀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신금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 신금이 지지에 뭘 얻었습니까? 통근할 수 있는, 저 신금 같은 경우, 유금 같은 경우는 일간 신금이 통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근서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병화를 얻었습니다. 물론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요 해에 뿌리를 든 간목이 병화를 생지해주는 구조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을 가도 되고 금운을 가도 이거는 나쁘지 않겠다.